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BBC 최고의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한국의 평범한 지하철역에서 경악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전 세계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온 베테랑 PD가 자신의 15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한 겁니다. 취재팀은 즉시 이 놀라운 현상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영상은 현재 국제방송계의 화제가 되고 있죠. 한국의 일반 지하철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확고한 신념을 단 몇 분 만에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다큐멘터리 제작자 제이크 월러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미래 도시의 교통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여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우연히 본 기사 때문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한국이 선정되었다는 뉴스였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영국이나 독일, 일본도 아닌 한국이라니. 과연 정말일까?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수화물을 찾고 나오니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런던의 히드로 공항, 뉴욕의 JFK 공항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버튼 하나로 호출하고 목적지를 설정하니 알아서 움직이는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운전석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놀란 건 공항철도였어요. 미국에선 공항에서 시내로 가려면 택시비로 최소 $50는 써야 하는데 여기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그것도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영국의 오이스터 카드보다 훨씬 진보된 시스템이었어요. 인천에서 서울 시내까지 오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교통 인프라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도로 위에 전기버스들, 넓은 자전거 전용도로,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직 시범 단계인 실시간 AI 기반 신호등 시스템까지. 이 모든 걸 보면서 든 생각은 단 하나였어요. 이건 미래다. 아니, 미래가 이미 와 있다. 뉴욕, 런던, 파리에서는 아직도 꿈꾸고 있는 교통 시스템이 여기 한국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요. 왜 세계가 이제서야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주목하기 시작했는지 의아할 정도였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구석구석 살펴보며 어떻게 선진국들도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혁신이 가능했는지 파헤쳐 볼 거예요. 과연 한국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저는 두 주요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모두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인천에서 서울로 그리고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가 고속도로를 통해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이죠. 이렇게 하면 한국의 모든 교통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미국의 암트랙이나 유럽의 떼제베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리고 왜 한국의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세계 최고 수준인지 함께 알아보죠. 오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탈 예정이에요. 온라인으로 예약을 마치고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바로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아무도 제 표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연스레 티켓을 꺼내 보여주려고 했죠. 영국의 킹스 크로스역, 프랑스의 몽파르나스역, 그리고 미국의 펜실베니아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스마트폰 앱에 표시된 좌석 번호만 확인하고 자리에 앉으면 되더라고요. 무임승차자는 어떻게 막나요? 제가 KTX 직원에게 물었더니 그분은 웃으며 필요할 때만 불시에 검표를 해요. 대부분의 승객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요라고 대답하셨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민의식 그리고 신뢰의 문화였죠. 이런 시스템은 한국의 국민성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거였어요. KTX가 출발하자 속도계가 300km를 넘어갔어요. 미국의 암트랙이 평균 80km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속도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미국으로 치면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의 거리를 단 2시간 30분 만에 주파해요. 똑같은 거리를 미국에서 기차로 이동하면 최소 8시간은 걸릴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정시성이었어요. 출발 시간에 정확히 출발하고 도착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어요. 미국에서는 30분 지연도 정시로 간주되는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K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자부심이라는 것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효율성을 중시하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기에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내린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청소부가 지나가기 전까지 기차 내부가 쓰레기로 가득한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기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 문화가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든다. 이것이 제가 KTX를 타며 깨달은 핵심이었어요. 부산에 도착한 후 저는 이곳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살펴보기로 했어요. 과연 서울만큼 효율적일까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는 어떤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될까요? AI가 교통을 조절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말일까요? 한국의 교통혁신 여정 계속 함께 해주세요. 부산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KTX도 좋았지만 한국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모두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미국의 그레이하운드 버스 터미널이나 유럽의 버스 정류장과는 완전히 달랐죠. 마치 공항 같은 깔끔한 시설과 편의점, 카페, 식당이 즐비했어요. 이 버스는 프리미엄 버스입니다. 비행기 1등석과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표소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넓은 좌석, 다리 받침대, 개인 모니터, 심지어 USB 충전 포트까지 갖춰져 있었죠. 미국의 그레이하운드 버스나 유럽의 플릭스 버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부드러운 승차감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속도로에 올라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너무나 깨끗하고 완벽하게 정비된 도로 상태였어요. 미국의 I-95 고속도로나 영국의 M1 고속도로의 포트홀 투성이 노면을 생각하면 마치 다른 세계 같았죠. 버스 좌석에 앉아 와이파이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료 와이파이라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바로 접속해서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해 검색해봤죠.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고속도로는 AI가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군요. 작은 균열도 즉시 감지해서 보수팀이 출동하고 도로에 설치된 센서가 기상 조건과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고를 미리 예방한다니 놀랍네요. 실제로 고속도로 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첨단 카메라와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디지털 표지판에는 실시간 교통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이런 수준의 인프라는 독일의 아우토반에서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약 2시간쯤 달렸을 때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바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였죠. 버스가 휴게소에 정차하자 승객들이 모두 질서정연하게 내렸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유명 관광지에 온 것 같았어요. 멋지게 조경된 정원, 분수대, 심지어 전망대까지 있었어요. 휴게소라기보다는 작은 테마파크 같았죠. 이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라고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수십 개의 맛집이 모여있는 푸드코트, 카페, 편의점은 물론이고 심지어 샤워실과 수면실까지 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흔한 패스트푸드점 한두 개와 지저분한 화장실이 전부인 휴게소와는 비교가 안 됐죠.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카페로 향했는데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로봇 바리스타가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로봇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터치스크린으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자 로봇이 정확한 동작으로 원두를 갈고 물을 내리고 심지어 맛있게 드세요라는 메시지까지 적힌 컵홀더를 끼워 건네주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수준의 서비스 로봇은 보지 못했는데 말이죠. 휴게소에 대해서도 검색해봤어요. 여기 보니까 이 휴게소는 관광 명소로도 유명하네요. 외국인들이 일부러 찾아온다고. 정말 놀랍군요. 주변을 둘러보니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퀄리티도 놀라웠어요. 한국의 다양한 전통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었고 모든 시설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출발했어요.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교통량이 늘어났지만 정체는 거의 없었어요.
이유가 궁금해서 버스 기사님께 여쭤봤죠. 우리 고속도로는 AI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요. 과거 데이터와 실시간 상황을 분석해 최적의 속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죠. 고속버스는 전용 차로도 있어서 정시 운행에 도움이 됩니다. 고속버스의 놀라운 점은 또 있었어요. 정확한 도착 시간 예측이 가능했고 앱으로 실시간 위치 추적도 가능했죠. 심지어 목적지에 도착하기 약 30분 전부터는 택시 호출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어 미리 택시를 예약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서울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서울교통관제센터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죠. 서울교통관제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초대형 스크린이 벽면 가득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서울 전역의 교통 흐름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런던이나 뉴욕의 교통관제센터도 가봤지만 이 정도 규모와 첨단 시스템은 처음이었어요. 이게 다 AI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책임자 김민성님의 설명이었어요. 모든 신호등이 중앙 AI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고 교통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신호 주기를 조절합니다. 교통체증이 예상되면 우회로를 자동으로 안내하죠. 미국에서는 아직도 고정된 신호 주기를 사용하는데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김 책임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실래요? 그렇게 저희는 강남의 한 횡단보도로 향했어요. 김 책임자가 가리킨 것은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였어요. 저 카메라가 보행자를 인식합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 아이들처럼 천천히 걷는 분들을 감지하면 초록불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한 할머니께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셨고 신호등이 원래 예정보다 10초 더 연장되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뉴욕에서는 늘 빠른 보행 신호에 맞춰 뛰어야 했던 제 경험과는 너무도 달랐죠. 사람 중심의 기술이네요. 감동이 밀려왔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아직 구상 단계인 시스템을 한국은 이미 완벽하게 구현해 운영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시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었죠. 다음은 과연 서울의 버스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고속버스, KTX, AI 교통 시스템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놀라웠는데 시내버스가 지하철처럼 운영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시내 교통수단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많은 현지인들이 지하철만큼 버스도 편리하다고 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버스가 항상 차선책으로 여겨지는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저와 함께하는 가이드 김수진 씨가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를 둘러보자고 제안했어요.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관광할 때 절대 버스를 추천하지 않거든요. 시간을 예측할 수 없고 정체의 가치기 일쑤니까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 각 노선별 버스가 정확히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말했어요. GPS 기반으로 실시간 위치를 추적해서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줍니다. 정말 그랬어요. 전광판에 표시된 시간에 맞춰 버스가 정확히 도착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더 놀라운 건 버스 전용 차로였어요. 도로 한가운데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전용 차로가 있어 일반 차량의 정체와 상관없이 버스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버스 정류장은 마치 지하철역처럼 설계되어 있었죠. 승객들이 미리 줄을 서서 대기하고 버스가 정확한 위치에 정차하면 질서 있게 탑승했어요. 이건 BRT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버스의 지하철의 장점을 결합한 시스템이죠.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또 하나의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반 카드를 태그하자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되었는데 이게 단순히 한 번 요금이 아니라 거리 기반으로 계산된다는 거였어요. 여기서는 실제로 이동한 거리만큼만 지불하는 거예요. 하차할 때도 카드를 태그하면 정확한 거리를 계산해서 요금이 정산됩니다. 버스 내부는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버스 안의 디지털 전광판이었어요. 다음 정류장 안내는 물론 환승 정보, 주변 명소, 심지어 실시간 뉴스와 날씨까지 표시되고 있었죠.
버스가 강남 지역을 지날 때 창밖으로 붐비는 도로가 보였어요. 그런데 저희 버스는 전용차로 덕분에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버스가 가장 느린 교통수단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빠르네요. 서울의 BRT 시스템 덕분에 버스가 지하철처럼 정시성을 갖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환승 시스템이었어요.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로 갈아타면 추가 요금이 없었어요. 게다가 버스에서 지하철로 또는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도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고 해요. 뉴욕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이 별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각각 요금을 내야 하는데 말이죠. 하루 종일 서울의 버스를 타고 다니며 느낀 건 이건 단순한 버스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였어요. 정시성, 편리함, 그리고 경제성까지 갖춘 시스템. 미국에서 버스는 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버스를 선택하는 것 같네요. 서울의 버스 시스템을 경험하고 나니 다음은 과연 시민들의 교통 문화는 어떨지 궁금해졌어요. 기술적인 시스템도 놀랍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결국 시스템의 질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서울의 첨단 교통 시스템에 감탄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문화가 궁금해졌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도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요. 아침 출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에 탑승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특별한 색깔로 구분된 좌석이었어요.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해요. 놀라운 건 그 좌석이 대부분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특별석도 종종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다들 자연스럽게 비워두고 있었어요. 또 인상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노약자석 근처에 어르신이 타시자 즉시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죠. 경쟁하듯 양보하는 모습이 마치 일상적인 풍경처럼 보였어요.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만원 버스에서 한 임산부가 타자 버스 기사님이 먼저 마이크로 임산부 승객이 탑승하셨습니다라고 안내한 일이었어요. 그러자 즉시 여러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점심 무렵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모든 차량이 자연스럽게 서행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완전히 멈춰 서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에는 스쿨존에 항상 경찰이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날이 아니면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천천히 운전해요. 더 놀라운 건 스쿨존의 첨단 기술이었어요. 어린이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속도 제한 표시가 더 낮게 바뀌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기술과 시민의식의 완벽한 조화였어요. 저녁에는 택시를 타봤어요. 택시 기사님은 처음 만난 외국인인 저에게 친절하게 관광 명소를 추천해 주셨고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걸 알자 직접 번역 앱을 켜서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하셨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제가 실수로 큰 금액을 건넸을 때 기사님은 이거 너무 많아요라며 정확한 거스름돈을 돌려주셨어요. 런던이나 뉴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 단순히 첨단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서울에서의 하루를 마치며 생각했어요. 과연 외국인을 돕는 친절함도 이런 수준일까?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인 척하며 한국인들의 반응을 테스트해 보기로 했어요.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한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일부러 지하철 노선도를 들여다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불과 30초도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도움이 필요하세요? 2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명동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러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노선도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고 도중에 환승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 같이 가요. 제가 환승역에서 도와드릴게요.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며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 나선 것이죠.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른 실험도 해봤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을 헷갈려하는 표정을 지었더니 이번에는 중년 남성이 다가와서 도움을 줬어요. 그는 영어를 잘 못했지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버스 노선을 검색해 보여주며 어느 버스를 타야 하는지 알려주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려 하자 그분이 버스가 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겠다고 한 점이었어요. 올바른 버스에 탑승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홍대 지역에서는 미리 준비한 한글로 쓰인 주소를 들고 두리번거렸어요. 이번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학생이 다가왔죠. 그곳은 조금 찾기 어려운 곳이에요. 저희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들은 자신들의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이나 걸어서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왜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도움을 주나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도 외국에 가면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손님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길 바라요. 하루 동안 6번이나 길을 묻는 실험을 했는데 모든 경우에 한국인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었어요. 때로는 자신의 길을 멈추고 먼 거리를 함께 걸어주기도 했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길을 묻는 일은 종종 부담스러운 경험이 되곤 해요. 무시당하거나 짧게 대답받거나 때로는 귀찮아하는 표정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길을 묻는 것이 오히려 따뜻한 인간적 교류의 시작이었어요. 이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는 한국에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바로 긴급 차량을 위해 도로를 비워주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죠. 서울 시내를 걷던 중 갑자기 들려온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 순간 도로 위에서 벌어진 광경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였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마자 모든 차량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도로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4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순식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에서도 긴급 차량을 위해 길을 비켜주긴 하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처음 봤어요. 더 놀라운 건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의 행동이었어요. 초록불임에도 불구하고 구급차가 지나갈 때까지 모두 기다려주는 모습이었죠. 한 가족은 아이들에게 구급차가 아픈 사람을 병원에 빨리 데려가야 해서 우리가 양보하는 거야라고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 전문가 이 교수님을 만나 이 현상에 대해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긴급 차량을 위한 골든 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시민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문화가 형성됐죠. 더 흥미로운 것은 긴급 차량을 위한 첨단 시스템이었어요. 구급차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 시스템이 있었죠. 이 시스템은 구급차에 부착된 송신기가 교차로에 신호를 보내면 AI가 주변 교통 상황을 분석해 최적의 경로로 신호를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덕분에 골든타임 확보율이 30% 이상 높아졌습니다. 제가 미국의 뉴욕이나 LA에서 본 광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곳에서는 긴급 차량이 오히려 교통체증에 갇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이렌을 울려도 차들이 비켜주지 않아 결국 긴급 차량이 헛바퀴를 도는 모습을 종종 봤죠. 한국에서 본 이 모습은 단순한 법규 준수가 아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시민의식의 표현이었어요. 기술과 시민의식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이었죠.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첨단 교통 시스템과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문화를 경험하며 한국의 교통이 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미국으로 가져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미래의 청사진이었습니다. KTX를 타고 300km의 속도로 질주할 때 검표원 없이도 완벽하게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며 느낀 감동. AI가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모습에서 느낀 경이로움. 버스가 지하철처럼 정확하게 운행되는 모습에서 본 혁신.
하지만 한국 교통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의 모습,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는 따뜻함, 긴급 차량을 위해 도로를 비워주는 시민의식, 이 모든 것이 한국 교통 시스템의 숨은 원동력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옆 차선에서 일어난 작은 교통사고. 두 차량이 경미하게 부딪힌 상황이었죠. 미국에서라면 운전자들이 화를 내며 서로를 비난했을 상황에서 놀랍게도 두 운전자는 서로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차량을 재빨리 갓길로 이동시켜 다른 차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한국 교통 문화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배려, 효율성,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완벽한 조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일주일 전과 똑같은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기술적 경이로움을 넘어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배려와 지혜가 보였습니다. 미래의 교통은 어떤 모습일까? 비행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첨단 기술만으로는 부족해.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의식이 변화해야 해.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술의 혁신과 인간의 배려가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미래의 교통 시스템이 탄생한다는 것.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메모했습니다. 미래 교통의 혁신, 한국에서 배우다. 그리고 부제를 추가했습니다. 기술과 인간성이 만나는 곳. 이것이 바로 한국 교통 시스템의 진정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시간 동안 한국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시민의식과 배려의 문화를 어떻게 함께 가져올 수 있을지.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현재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할 미래의 청사진이라는 것을. 이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진정한 혁신은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듯 우리의 도시들도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 그 여정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 카메라 컷을 찍었습니다. 의상 BBC 다큐멘터리 미래 교통의 혁신 한국에서 배우다였습니다. 제이크 월러스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이야기에 공감하셨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외국인 친구나 지인이 한국 교통에 감탄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또 다른 혁신 시스템을 파헤쳐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